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3,422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기업인도 있었고 큰 돈을 번 사업가도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돈을 빌리자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위 될 사람의 아버님께서는 제 아들의 결혼을 담보로 돈을 빌리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억을 빌려드리고 제 아들의 결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제가 30년간 가르친 제자 중 지금 검찰에 있는 아이에게 전화를 하거나. 안녕하세요. 인생 노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단 한 번도 자신의 뒤가 구겨질 일을 하지 않으셨던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민수 씨의 어린 시절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월급이 전부였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돈을 빌리거나 카드빚을 진 적이 없었죠. 우리 아버지는요. 빚을 죽음보다 무서워하셨어요. 빚을 지면 돈만 빌리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자존심까지 담보로 맡기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민수 씨. 이제는 대기업 마케팅팀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월급쟁이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죠. 그러던 9년 전 26의 봄, 같은 회사 디자인팀의 주혜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참 밝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면 제일 먼저 인사하고 야근하는 동료들 컵라면이라도 끓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대화. 야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퇴근길 저녁.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들기름 냄새에 물씬한 시골집 마당에서 평생 술을 멀리하시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소주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건네신 술잔. 민수 씨는 그때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고 합니다. 상견례는 3월의 어느 날로 잡혔습니다. 주혜 씨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 이사였고 어머니는 백화점 의류팀 실장이셨습니다. 처음엔 다 좋았어요. 정말 다 좋았단 말입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직도 힘든 듯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가족의 지난 30년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아버지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싸우게 될 거라는 걸. 강남의 한정식집. 민수 씨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급 한정식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메뉴판을 보시더니 손이 살짝 떨리시더라고요. 한 상에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 평생 검소하게 사신 아버지께는 너무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하지만 예비장인 어른이 먼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시는 자리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수긍하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건네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오가는 동안 예비 장인어른의 화려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골프 라운딩 이야기, 자녀들 유학 보낸 이야기, 최근 분양받은 평창 펜션 이야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평생 시골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며 그저 정직하게 사신 게 전부인 분이었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예비 장인어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밝은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침통한 얼굴이었죠. 선생님, 사실 드릴 말씀이. 그 순간 민수 씨의 아버지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신 것처럼.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지혜가 복이 참 많습니다. 예비장인 어른이 은근히 민수 씨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부모 도움 받아서 결혼하는데 이렇게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보니. 민수 씨의 아버지는 겸손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예비 장인어른이 잠시 말을 고르시더니 혹시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셨고 주애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민수 씨가 조심스레 답하려는데 예비장인 어른이 말을 끊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좋은 정보가 있어서 그러는데, 강남 쪽에 괜찮은 분양권이 하나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훗날 자산 가치도. 민수 씨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직 생활 내내 월급으로만 살아오신 분이 프리미엄이란 단어에 작은 한숨을 내쉬셨죠. 워낙 좋은 매물이라 다른 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시는데, 예비장인 어른의 말투가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지인분께 먼저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주신다는데,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의 어머니가 살짝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신혼집 정도는 마련해주고 싶지만 워낙 갑작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예비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좀 민수 씨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고 합니다. 예비장인 어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분양권을 먼저 계약했는데, 말씀하시는 내내 예비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맡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계약금을 못 맞추게 됐습니다.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예비장인 어른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혹시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민수 씨의 아버지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안경을 닦으시며 차분히 물으셨죠.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4억 정도. 순간 민수 씨의 어머니가 헉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으셨고 누나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비장인 어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제가 곧 이사장 자리도 올라가고 회사 물량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 그때였습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가 무언가 깨달은 듯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양권 정말 우리 아이들 신혼집으로 준비하신 겁니까? 예비장인 어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푹 숙이셨죠.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예비장인 어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려왔습니다. 현장에서 자재비를 좀 돌렸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애가 아버지 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요. 원래는 다음 공사 대금으로 메꾸려고 했는데 그 현장마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민수 씨의 아버지는 묵묵히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으셨죠.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예비장인 어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한 달 안에 갚겠습니다. 이자도 넉넉히 쳐서. 그때 민수 씨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오신 그 수첩. 제가 지금까지 3,422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기업인도 있었고 큰 돈을 번 사업가도 있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돈을 빌리자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거든요. 예비장인 어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위 될 사람의 아버님께서는 제 아들의 결혼을 담보로 돈을 빌리시겠다는 겁니까? 예비장인 어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목숨이 걸린 일이라 그 말에 민수 씨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고성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제가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을 겁니다. 조금만 버티면 될 거라고, 이번 한 번이면 된다고. 예비장인 어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덩이는 계속 커져만 갑니다.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 민수 씨는 그때 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연민과 슬픔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억을 빌려드리고 제 아들의 결혼을 진행하거나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30년간 가르친 제자 중 지금 검찰에 있는 아이에게 전화를 하거나 순간 예비장인 어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때 주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주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번에도 동생 결혼할 때도 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민수 씨는 그 말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예비 장모님은 주혜야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주혜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도 상대 부모님한테 똑같이 부탁하셨죠.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된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였다는 거. 장모님이 급하게 주혜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민수 씨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주혜는 테이블 위에 반지를 올려놓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가버렸죠. 그 뒤의 상황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발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준호야, 너 아직 특수부에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민수 씨는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제자 중에 정말로 검사가 있었다는 걸. 허세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장인어른은 구속되셨어요. 알고 보니 회사 자금 수십억을 횡령하신 상태였고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군요. 민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졌을 거예요. 그로부터 1년 뒤 민수 씨는 회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혜 씨를 마주칠까봐. 그리고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듣기 싫어서.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옮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지금은 마케팅 팀장 자리에 올랐다고 하네요. 주혜 씨는 캐나다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동생 결혼 때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게 결국 사실이었더군요. 그때도 상대방 아버님께 거액을 빌리려다가 민수 씨는 그 후로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뵌다고 합니다. 퇴직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신 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죠. 이제는 아버지께서 제자분들 만나실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젊은 교사들한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 민수 씨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된 그 제자분이 얼마 전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큰절을 하시면서 그때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자신이 맡은 첫 사건이 장인어른 비리 건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특수부 검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민수 씨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된 특별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엊그제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잠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던 민수 씨.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라고. 9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시며 아버지는 후회하고 계셨던 겁니다. 혹시 아들의 인생에 상처를 남긴 건 아닐까? 너무 강경하게 나간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계시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민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온갖 비리와 횡령 사건이 넘쳐나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식의 결혼까지 이용하려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는 평생 모은 퇴직금 3천만 원으로 자식들을 올곧게 키워낸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30년간 한결같이 교단에 서서 제자들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신 선생님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연을 읽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존심과 싸우고 있을지 모르죠. 민수 씨의 아버님처럼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도 자식을 위해 홀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노트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기록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